자, 오늘 배우는 건 처음 보는 뭐 같이 생겼나요? 아무튼 처음 보는 기호입니다. 뭐의 뜻과 그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재미없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재밌는 거라서 별로 안 어려워. 진짠데. 잘 봐요. 만약에 수열 AN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뭐 이게 등비든 등차든 등비가 아니고 등차도 아니고 다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어.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어요. 자, 얘들 내가 다 더할게. 그럼 얘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S4, S4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 어떤 수열의 항들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하나 더 배워요. 근데 이 S로 표현하는 거랑 이 시그마라고 하는데 얘랑 약간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만의 또 독단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기호부터 한번 내가 정의를 하고 갈게요. 잘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를 S4라고 써도 되는데 얘를 어떻게든 쓰기로 약속한 거에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고 물으시면 재미없어요. 저는 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평행하게끔 뭐랑? 얘랑 평행하고 약간 V자. 이렇게 일단 씁니다. 기호예요. 숫자가 아니라 기호고요. 읽는 방법이 뭐냐면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자, 일단 내가 마지막에 그 어원도 살짝 설명할 건데 봐봐요. 자, 시그마 K, 보통 K를 써요. 뭐 N을 써도 되고 I를 써도 되고 M을 써도 되고 X를 써도 되는데 K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뭐를? A, K. 자, 이거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다시 예로 볼게. 잘 들어봐봐. 이 시그마 기호 오른쪽에 여기 보이죠? 여기에 얘를 밑끝이라고 해요. 밑끝. 얘를 아래끝 혹은 밑끝, 얘를 윗끝이라고 하는데 얘 의미가 뭐라고? 아, 이 시그마 이거 오른쪽에 있는 얘에다가 지금 이 밑에 있는 문자 K 있죠? 요 K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야? A1이죠. 그럼 그 끝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하나씩 올려갑니다. 자연수로 K1 다음에 1보다 하나 큰 건 2죠. 2를 대입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속 대입하면 언제까지 계속 하나씩 올립니까? 이게 윗끝이랑 똑같을 때까지 다 대입했잖아요. 걔들을 다 더한 것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겁니다. 그냥 기호의 약속인 거라고. 다시 어떻게? 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요 아래 끝에 있는 문자랑 똑같은 거에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다가 1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아래 끝에 있는 이 K라는 문자 대신에 1을 넣고 하나 올려서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었을 얘가 될 때까지 4를 넣고 걔들을 싹 다 더한 거를 뭐라고 쓴다고?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AK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얘가 다 더하는 거죠. 지금 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데 이 수열의 합은 등비든 등차든 뭐든 상관없어. 어찌됐건 어떤 수열의 합을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합은 영어로 썸이라고 해요. 이 S를 그리스 로마자로 시그마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데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어. 자, 시그마는 합을 나타내는 영어 썸 이건 아시죠? 얘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를 대문자로 시그마라고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라고 읽는데 그러니까 S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그리스 문자, 대문자 S가 이거예요. 근데 읽을 때 시그마라고 읽는 거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얘를 보고 시그마라고 읽는 거라고. 시그마가 썸이 아니라 썸의 S자, S가 시그마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써볼까요, 여러분? 시그마 K는 K 말고 딴 것도 써볼까요? J가 1부터 6까지 하고 내가 여기 딱 J 이렇게 썼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정확하게 이 시그마 기호 오른쪽에 있는 내가 여기 이제 나중에 일반항 자리라고 할 거예요. 일단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일반항 자리예요. 자, 일반항 자리에 있는 여기에 정확하게 요 아래 끝에 있는 문자
j 대신에 1부터 시작해서 1을 대입할 건데 1을 딱 대입해 얼마? 1. 그 다음에 하나 키워서 2. 어디까지? 윗끝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걔들을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시그마는. 기호의 약속. 그래서 정확하게 얘를 여기 대입해서 어디까지? 얘가 될 때까지 걔들을 다 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수열에 어떤 일반항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어떤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거 등차 수열이죠, 여러분.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인 거고.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시그마. 이번에 뭘로 할까? x로 할까? x가 2부터 어디까지? 11까지. 갑자기 3의 x제곱. 이렇게 있다고. 얘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정확하게 시그마 오른쪽 요 일반항 자리에 이 문자 x에다가 얼마? 얘부터 시작하는 거,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 대입. 하나 올려서 3 대입. 어디까지? 윗끝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걔들을 모조리 다 더한 거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 프로미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S랑 얘랑 차이점 뭐냐면, 봐봐. S는 무조건 첫 번장에 들어가요, 무조건. 근데 얘는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첫 번장부터 들어가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장부터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번장부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얘가 유연하다랄까? 얘는 무조건 첫 번장부터 네 번장까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장부터 11번째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시그마가 좀 더 유연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가지고 딱 필수 예제 벌써 하나 풀어봅시다. 아직 성질은 안 했지만 딱 요 시그마 정의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시험에도 한 문제는 나옵니다. 어렵게는 안 나오고. 애들은 어려워해. 왜? 그냥 외우는 거.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시그마 정의는 외워야 되지만 내 말은 이거죠. 이거 외운다는 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걸 백날 첫날 외워봤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마음으로 깨닫고 해야지. 그냥 이거를 백지에 A1, A2, A3, AN까지 더한 게 얘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비슷한 거긴 한데 결국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구하라는 게 뭡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AK 빼기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AK를 구하래. 얘 두 개 빼래. 자, 그러면 실제로 해볼게.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얘가 뭐라고? 요 일반항 자리에 요 아래 끝에 있는 변수 있죠? 이 변수랑 이 변수가 똑같은 게 있다면 거기에 1부터 시작해서 대입하는 거죠. 어디까지? 9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9까지 다 더한 것 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시그마 K는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K. 그럼 얘는 A2 더하기 A3 더하기 어디까지? A10까지. 여기서 얘를 빼래. 그러면 2에서 9까지는 다 죽겠죠. 아니 여기서 지금 요거 빼래. 보면 여기서 얘를 빼래.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 2에서 9까지 두 번째부터 9번째까지 죽고 결국 남는 건 A1 빼기 A10 이렇게만 남겠죠. 답은 9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수아 알겠니? 시그마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그마 정의로 푸는 문제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을 구하랍니다. 일단 구하라 한 것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자, 봐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A 2K-1 플러스 A 2K 플러스 1 2K. 자,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그마 정의대로 한번 나열해 볼 거예요. 자, 정확하게 요 일반항 자리에 요 아래 끝 변수, 문자 똑같은 거에다 1부터 대입합시다. A1 플러스 A2. A1 플러스 A2고요. 그 다음에 얘 하나 올려서 K 대신 2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A3 더하기 A4 이렇게 되죠. A3 더하기 A4. 그 다음에 3 대입해볼게요. 3 대입하면 A5 플러스 A6이죠. A5 플러스 A6.
자, 계속 하겠죠. 어디까지? 윗끝이랑 똑같아질 때까지. 자, 이거 대입할게요. A19 더하기 A20. A19 더하기 A20. 얘들을 모조리 더한 거를 얘라고 하는 거고, 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니까 얘는 다시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다 더하면 돼요. 뭐라고? 구하라는 게 얘인데, 알고 보니까 시그마 정의대로 한번 쭉 풀어헤쳐 보니까 결국 첫 번째 장부터 20번째, 20번째 장까지 다 더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답은 여기다가 n에다가 20 넣으면 되죠. 왜? 이거 자체가 뭐야? 첫 번째 장부터 20번째 칸까지 다 더하는 건데. 그럼 여기도 이들 똑같은 변수니까 여기 20의 제곱이니까 K가 1부터 20까지. 그러니까 A1부터 A20까지 다 더한 거는 400입니다. 답 400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나열해서 시그마 정의로 그냥 나열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안 어렵죠. 자, 이것도 볼게. A1 더하기 A2. 여기 1 넣으면 이거죠? 더하기. 여기 2 넣으면 A2 더하기 A3. 더하기. 3 넣으면 A3 더하기 A4. 어디까지? 10까지. 그러면 A10 더하기 A11. 보니까 A1이랑 A11은 한 번만 나오고 A2, A3, A4 어디까지? A10까지는 다 두 번씩 나온다는 거 일단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써볼까? A1 더하기 A11은 한 번만 나오고 나머지는 두 번씩 나와요. 이거는 그냥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 A1부터 A1부터 어디까지? A10까지죠, 이거. A10까지 다 더한 게 11. 첫 번째가 1인 걸 알려줬네, 근데 얘들아. 이것 때문에 못 푼 거 아닐까, 얘들아? 봐봐, 그러면 봐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다 넣고 싶죠. 왜냐면 내가 A1부터 A10까지가 10인 걸 아니까 여기 안에 A1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빼기 A1 이렇게 해버려. 어차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어차피 1A1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달았으니까. 얘가 A1부터 A10까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 10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내가 답인 거고. 얘가 지금 30이라 돼 있으니까 답 나오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못 푼 것 같은데. 문제를 잘 읽어야지. 답 아니야? 맞죠? 맞죠. 세 문제네. 자, 시그마의 성질 4가지. 자, 이것도 외워질 겁니다. 외워지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걸 어떻게 텍스트 그대로 연습장에 백지에 이걸 쓴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을 거 아니죠, 여러분? 자,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하고, 그거를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문제를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성질 같은 건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외워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일단 첫 번째가 1번이랑 2번은 똑같은 성질이에요. 보여줄게. 자, 만약에 시그마 an 더하기 bn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n은 1부터 내가 적당히 4까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실제로 시그마 정의에 따라서 1 대입하면 a1 더하기 b1 2 대입하면 a2 더하기 b2 3 대입하면 a3 더하기 b3 4 대입하면 A4 더하기 B4. 이제 그만 윗끝이랑 똑같아졌으니까 얘들 다 더한 건데, 자, 더하기는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그 말은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럼 나는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에다가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B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다 더하면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그럼 얘를 다시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자, 이 아래 끝 문자 그대로 쓴다고 치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AN. 그 다음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4까지 BN. 이렇게. 중간 과정 생략하고 결국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설령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바뀌겠니? 마이너스면 그냥 다 마이너스 바뀔 거니까 결국 여기만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거니까 여기만 딱 마이너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하기든 빼기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봐봐. 지금 항이 몇 개야?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이게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할게요. 다항식, 항이 2개 이상이니까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를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항가 각각의 항이니까 항에 뭐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항식의 합쳐진 이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 처리해도 상관이 없다. 자, 이건 또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합시다. 시그마 AN, BN K는 1부터 내가 3까지만 볼게. 과연 얘랑 똑같을까 한번 볼게. N인데 씨. 자, 얘랑 일단 똑같은지 한번 볼게. 자, 이거는 시그마 정의에 따라서 N에 1 넣어보세요. A1, B1 더하기 2 넣어보세요. A2, B2 3 넣어보세요. A3, B3 이고 자, 그럼 얘는 여기 따로 시그마 정의에 의해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 여기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B3고 얘 두 개를 지금 곱해놓은 거죠. 얘 두 개가 지금 수아야 똑같니? 고민하는 게 왜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어요? 혹시 몰라서? 다르죠. 이거 전개하면은 얘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미 얘기했죠. 다항식일 때만 이거 지금 항이 몇 개예요? 하나거든요. 쪼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는 각각의 시그마로 쪼갤 수 없습니다. 아까 내가 한 얘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혹시나 애들이 또 다른 얘기라고 생각할까봐 내가 그냥 노파심에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되어 있는 이건 하나의 항이니까 애초에 시그마로 쪼갤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됩니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2 곱하기 AK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시그마 정의에 따라서 1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A1 2 대입하면 2A2 3 대입하면 2A3 얘들 다 더하는 건데 자, 2로 끌어낸다고 치면 2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될 거고 다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AK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얘 아래 끝에 있는 문자랑 이렇게 이해하긴 하거든요. 자, 상수는 무조건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근데 아까 좀 이따가 내가 얘기했지만 상수가 아니어도 만약에 뭐 L이라는 어떤 다른 변수였다고 쳐도 얘도 빠져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자만 여기서 변수 취급하는 거고 나머지 L이나 뭐 E나 아니면 뭐 K나 K는 안 되는 거야. 뭐 J나 이런 게 있다면 다 모조리 다 시그마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시다. 시그마 여기 안에 시그마 오른쪽 일반항 자리에 상수 취급한 애들은 다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상수면 빼낼 수 있고 여기서 지금 변수를 K로만 변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변수 K를 제외한 모든 문자 숫자들은 다 앞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자, 봐봐. K는 1, K가 지금 변수로만 잡힌다면 K만 변수로만 잡히기 때문에 나머지 C는 다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요 일반항 자리에
K 대신에 1을 대입하라는 거예요. 1 대입하면 얼마요? 2조. 대입할 게 없으면 그냥 그대로 대입했는데 그냥 상황이 안 바뀌는 거지. 대입을 한 거예요. 아, 대입했다는 건 좀 그런가? 어찌됐건 0K라고 됐어. 자, 1을 여기 대입하면 2조. 안 바뀐단 말이야. 2를 대입해도 2조. 2조, 3 대입해도 2조, 4 대입해도 2조, 5 대입해도 2조. 2가 몇 번 지금 5번 더해져 있으니까 2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곱해도 돼요. 언제? 여기에 상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얘 변수 취급하는 K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곱해야 돼. 하물며 자, J가 1부터 12에 갑자기 K 이렇게 있다고 쳐. 영준아. 자, 얘는 J인데 K잖아요. 그때 얘 두 개 그냥 곱해서 12K라고 해도 된다고. 왜? 어차피 J 1 대입해봤자 어차피 K, 2 대입 K, 3K, 12 대입 K, K 12개 있을 거 아니야. 12K. 그래서 요 변수랑 다른 것만 있다면 얘 두 개 그냥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봐봐. K가 1, K에 대해서만 지금 변수를 취급하겠다는 건데 없죠? 그땐 얘 두 개 곱해는 외우지 말고 방금 내가 보여줬잖아. 결국 얘가 안 변할 거니까 얘를 5번 더 할 거니까 얘랑 얘를 곱한 거로 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세 문제만 풉시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3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5일 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3AK 빼기 1의 완전 제곱 제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구하라는 거 전개부터 해볼게요. K는 1부터 10까지. 자, 전개하면은 9AK의 제곱 마이너스 6A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봐봐. 이 시그마 오른쪽 이 일반항 자리가 항이 3개죠. 다항식이죠. 그럼 얘는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를 붙여도 되거든요. 오케이. 1이랑 10 이거 아래 끝 위 끝 안 쓰고 그냥 쓸게요. 여기다가도 시그마 붙였고 여기다가도 시그마 붙이고 여기다가도 시그마를 붙이는 이렇게 써야겠다. 자, 시그마의 성질. K가 변수죠. 그러면 K에 종속되어 있는 얘는 앞으로 못 나오고 요 9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상수기도 하고. 자, 마찬가지로 K가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K가 지금 컨트롤하는 변수니까 6은 그냥 키워나가서 상관없어. 자, 이렇게 두시고 이 값은 문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얼마? 5. 5, 9, 45. 이 값은 문제 나와 있습니다. 3. 6, 3, 18. 쌤, 얘는 없는데요? 방금 배웠죠? K. 여기 K 없죠? 그러면 내가 뭐랬어? 1을 10번 더 할 거니까 어차피 얘 두 개 곱해서 플러스 10. 자, 55에서 18 빼니까 37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자, 아까 내가 살짝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만약에 K가 1부터 5까지 AK 더하기 BK 이렇게 떴죠. 그럼 얘가 뭐랑 똑같다고 했어요? 각각의 시그마랑 똑같다고 했거든. 각각의 항에다가 시그마를 붙인 거랑 똑같은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봐봐. 아래 끝이랑 위 끝이 서로 똑같아요. 그러면 미리 얘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시그마 J는 1부터 5까지 뭐 AK 더하기 시그마 I는 2부터 5까지 뭐 BK 뭐야? J야? J지. 이거는 I랄까? I는 1부터. 자, 그럼 얘는 1부터 5까지고, 얘는 1부터, 하나 2로 바꿔야 돼. 자, 얘는 2부터 5까지고, 얘는 1부터 5까지니까, 얘를 한 방에 시그마, 뭐, 5부터 5까지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죠. 얘는 다르잖아, 지금 결이. 하나로 표현 못 하죠. 참고로 여러분, 이 문자랑 이 문자는 달라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J가 1부터 5까지나 I가 1부터 5까지, 어차피 얘들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다 더해질 거니까, 여기서 갑자기 I, J 썼다고 못 써야 될까요, 선생님? 여기서 또 K 써 상관없죠.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지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써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건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아래 끝과 위 끝이 서로 다를 때는 하나의 시그마로 표현할 수 없고. 자,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지금 아래 끝, 위 끝이 똑같아. 문자는 달라도 됐었어. 하지만 똑같네 또.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설명할 때 최대한 이상한 것까지 제가 설명하려고 해, 일단. 가끔 그런 걸로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에 시그마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두 개 더하면 EAK 되겠죠. EAK. 근데 이게 실제로 얼마야? 얘 두 개, 얘 더, 6 이렇게 돼요. 누가 봐도 이거 얼마? 3이 되겠죠. 얘는 2가 튀어나가면 결국 3이 될 거고. 자, 그럼 얘가 3이니까 얘가 7이 돼줘야겠죠. 뭐거래? 아, 뭐야? 37. 답은 37.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은 각각의 시그마를 취합시다. 다항식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랑 똑같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3의 K-1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2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바꿉니다. 그 다음 봐봐. 얘 잘 보니까 내가 여기 무슨 자리를 했어? 일반항 자리라고 했어. 근데 보니까 일반항이 단항식이고 아까 등비수열에서 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봐봐. 실제로 1 대입해봐. 여기 요 식에다가 1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죠. 더하기 2 대입해보세요. 3이죠. 3의 1제곱이니까 3 대입하세요. 3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6 대입하세요. 3의 5제곱. 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보니까 첫 장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6번째 항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지금 실제로 K의 숫자 대입해서 나열해서 우리가 관찰하니까 그런 건데, 고수들은 내가 말했죠. 근데 이건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요 일반항 자리가 지금 딱 뭐랑 똑같아, 일반항이. 이 일반항의 모습이 뭐랑 똑같아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지금. 보니까. 얘는 등비수열이니까 내가 방금 나열해서 1, 3, 9 이렇게 가는 걸 안 보더라도 이 모습 자체가 단항식이고 지수가 n에 관한 1차식이어야 된다면서 아씨 n이나 k나 지금 그게 1차식인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등비수열의 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고 공비는 내가 어떻게 구한다 했어? 요 n의 미수라고 했죠. k의 미수. 물론 여기가 2였으면은 9라고 바꿔야겠지만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러니까 다 이게 시그마랑 연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첫 장은 실제로 1 넣으면 되는 거거든. 자, 1 넣으면 3의 0제곱이니까 1이고 공비는 내가 말했죠. 이 n의 미수, k의 미수 3. 그 다음에 항의 미수 몇 개? 지금 6개까지 더하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얘만 따로 처리하면은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공비의 지수 자리에 항의 개수 들어가고 첫 번째 항 1 곱한 게 얘들이라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따로 써야 된다고. 자, 계산하면 2분의 729에서 1 빼니까 728이니까 364 이렇게 되겠죠. 얘만 계산했을 때 거기서 뭘 뺄 겁니까? 자, 시그마의 성질 얘 두 개 곱한 걸 뺄 거니까 364에서 12를 빼시면 352가 답이 됩니다. 자, 2번도 똑같이 일단 쪼갭니다. 쪼개면 시그마 8번째 항까지 K는 1부터 8까지 5K제곱분의 3K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5K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K제곱. 일단 이렇게 쪼갤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이 K제곱이니까 먼저 나눈 다음에 K제곱 가능합니다. 얘도 K제곱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요. 보니까 또 얘가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에요. 단항식이며 K에 관한 1차식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 등비수열의 합. 얘도 마찬가지 등비수열의 합. 그럼 각각 등비수열의 합 공식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볼게. 여기에 첫 번째 항은 1 대입해봐. 5분의 3이고. 공비는 미수라고 했어. 얘 미수 5분의 3. 항의 개수는 8개입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항이 B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5분의 2고. 그 다음에 공비는 R1, R2로 합시다. 공비는 마이너스 5분의 2 똑같네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8번째 항까지 첫 번째부터. 각각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는 거죠. 갑시다.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공비 여기에 몇 제곱? 항의 개수 제곱 그리고 전체에다가 얼마? 5분의 3을 곱하시면 첫 번째 항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부터 계산할게. 1 빼기 5분의 3이면 5분의 2죠. 5분의 2 5분의 2고 5랑 5가 약분이 돼요. 이렇게 5가 약분이 되니까 결국 2분의 3이 곱해지거든. 2분의 3 여기에다가 2분의 3이 곱해지고 자, 요거 계산할게요. 자, 1 마이너스 공비 근데 마이너스 5분의 2 1 마이너스 공비 자, 여기서는 플러스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여기서는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 다음에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5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얘가 얼마예요? 5분의 7이죠. 5분의 7 5분의 7이고 5랑 5가 약분되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7분의 2가 곱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7분의 2 맞나? 맞죠. 계산 잘못한 거 아니겠죠? 1 플러스 5분의 2에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7. 맞다. 그래서 얘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마 답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 뭐 더 이상 간단히 하면 할 수가 있어. 요 2분의 3을 여기 전개해서 자, 2분의 3 전개하면 2분의 3이고 1에다 전개하면 자, 여기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5분의 3의 8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분의 2 여기 전개하면 마이너스 7분의 2고 얘 여기다 전개하면 플러스 되면서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의 8제곱 이렇게 되거든. 자, 얘랑 얘는 동량 처리가 가능하거든. 자, 14로 통분하면은 14분의 자, 7 곱하면 21에서 2 곱하면 4 빼면 얼마야? 17이죠. 17이고 나머지 얘랑 얘는 동량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내려올 겁니다. 답 한번 볼까요? 14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3에 5분의 3의 8제곱 더하기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 쌤 여긴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인데요. 여러분 마이너스는 짝수번 제곱하면 플러스랑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처리했네 나보다. 내가 졌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안 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번엔 시그마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 AN이라고 알려줬어요, 여러분. 등차 수열 AN이랍니다. 근데 A2가 마이너스 1이고 A5가 8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좀 멋있게 풉시다. A2에서 A5가 되려면은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3D. 3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8이 되려면 9를 더해줬죠. 그래서 결국 3D랑 9랑 똑같아야 되니까 D가 3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 찾아야지. 지금 등차 수열에 지금 뭐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차 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S10을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SN 구하려면 첫 번째 항 알고 항의 개수 알고 공차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항 구합시다. 어떻게 해요? 아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 왼쪽으로 가면 첫 번째 항이 나오죠. 왼쪽으로 가라는 건 공차를 한번 빼라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여기서 3을 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실제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4에다 공차 한번 딱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구하는 게 뭐야? S10을 구하라는 거죠. S10. S10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을 더해야 되죠. 세트를 곱하는 거였으니까 첫 번째 항이랑 10번째 항이 하나의 세트를 곱하는 건데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몇 번? 9번 더해질 거니까 얘가 되겠죠. 공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죠. 2분의 n 2a 더하기 n-1d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구조를 알고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한 거니까 10번째 항이 지금 마지막 항이죠. 그러면 5 곱하기 27에서 8 빼면 19입니까? 따라서 95가 답이 됩니다. 자, 2번 갑시다.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5가 16A 1이랍니다. 자, A5라는 거는 여러분 첫 번째 장에다가 공비를 몇 번? 4번 곱한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양변에 A1 날려버리면 R제곱이 16이니까 R이 2 아니면 마이너스 2예요. 실수에서는. 자, 근데 음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인 걸 알 수가 있어. 뭐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그게 아니구나. 7번째 항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5번째까지 항이 다 더한 게 33이래. 지금 뭘 몰라요? 공비는 알지만, 아니, 쌤, 여기, 요 아래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A1 첫 번째 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죠, 여기서 A1. A1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 못 구합니다. 보니까 지금,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얘가 지금 33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S5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구하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 1 마이너스 공비. 1 마이너스 공비. 분자 공비에다가는 항의 개수 5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첫 번째 항 곱할 건데 첫 번째 항 모르니까 A라고 두는 거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저 식을 쓰는, 얘를 계산했더니 33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가 3이죠. 3분의 1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2 5번째 곱하면 마이너스 32죠. 다시 마이너스 받아서 플러스 33, 이렇게 32. 곱하기 A가 33이다. 자, 3분의 33은 11이죠. 11에다 얼마를 곱해야 33? 여기서 A가 3인 걸 알 수가 있다.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2니까 7번째 항을 구하세요. A7은 첫 번째 항 3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를 6번 곱하면 되니까 3 곱하기 64 해서 192가 답이 되겠습니다.